증거와 증언을 제시해도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니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공부를 하니까 심하게 폭행을 당하셔서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일본에게 소리친 지도 벌써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무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어렵게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포지움에서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희생됐던 피해자들을 부르는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불리게 된 걸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던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돼 전쟁터에서, 공장에서, 탄광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이 군복 짓는데 공장에 지금 사람이 손이 모자라니까 전혀들로 모집해 간다. 모집해 가는데 만약에 집안에서 나이가 먹어가고 시집을 보내겠다 하면은 부모가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보내줄 수가 있다. 그래 보내야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게라 그때 매더라도 안 된다 하면은 배급 나오던 것도 없어집고 이제 부모를 완전히 지기는 게라 막. 그렇게 전쟁터로 끌려간 여성들 중 일본군에 의해 감금당하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학대를 받으며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던 여성들. 대부분은 10대 소녀였는데요. 그 소녀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1945년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일본군 위안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누가 알게 될까봐 꽁꽁 숨겼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 아픔으로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 50년 가까이 침묵했던 할머니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처럼 강제 동원될 뻔한 기억을 가진 윤정옥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제 동원됐던 수많은 동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만행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와 사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이 여성들을 유괴하듯이 데려가거나 하는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거짓말로 어떠한 책임조차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강제로 가서 그런 거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고 했지.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엄연히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일본 정부의 태도에 맞선 김학순 할머니. 그 용기 있는 외침과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왜 이래요 일본 사람들? 일본 대사 똑똑이 들어 어쩌냐고 그런 마음을 하는 거야. 일본은 10년을 오래 들어오는데 조선 사람은 뭐가 맥혀서 할 말을 못하고 할 일을 못해. 뭐 때문에 못해? 우리가 뭐가 맥히냐 너한테. 일본이 강제를 끌고 가가지고 성노예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 자기가 말을 그래 나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된 외침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본군 위안부로 살았던 수많은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적인 시위, 수요 시위입니다. 수요 시위를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진실을 알렸고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성폭력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바로 나비 기금입니다. 내 힘 닿는 데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들 같은 당한 여성들에게 보답이 되도록 힘껏 써보겠습니다. 평생 어렵게 사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전쟁에서 성폭력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전 재산 5천만 원을 선뜻 기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아픔을 겪어봤기에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아픈 이름으로 불리지만 마음에는 용기와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할머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여성 인권 운동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일어나 주체적으로 인권 회복을 주장하고 가해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한국 사회 침묵을 부끄럽게 만들고 존엄한 할머니들, 존경스러운 할머니들 그렇게 기억하고 인식을 해주기를. 대사 아베한테 똑똑히 말 전하라고.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동시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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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이제는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런 함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대한다면은 언젠가 일본도 저희의 함성에 대답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문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위안부 문제가 우리 또래 친구들에게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으로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쭉 유지해오고 기억되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오는 걸 보면 되게 저거는 심각한 낭비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어른들도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실을 알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힘을 내면 언젠가 사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용기가 진정한 평화를 부르는 주문입니다.